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주어졌네요. a에는 2-2의 n-2승분의 1로 주어져 있고요. 함수 fx라는 것은 정의역 자체가 이 수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식 자체에도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n 값에 따라서 이 함수, 삼각함수가 되겠죠? 이 삼각함수의 주기가 점점 변하는구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알파부터 t까지 fx d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0과 2 사이에 t의 개수가 103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열도 등장하고 범위도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자, fx 그림을 그리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fx의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정의역부터 이 수열에 관한 식이니까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자, a1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a2를 구해볼까요? a2는 이제 여기서부터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1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어서 한번 구해보면 a3이라는 것은 여전히 2에서 이 마이너스 여기다 3을 넣으니까 2분의 1 2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a4는 2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4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아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fx의 값도 좀 변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해보면 자, fx는 천천히 해볼까요? 여기서 맨 처음 fx는 sin 여기다 1 대입하겠습니다. 2파이 x가 될 거고요. 이때 정의역은 자, 여기 1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n에다가 2를 넣는 겁니다. 4파이 x 이렇게 되고 이제는 a2부터 a3까지니까 여기 있네요. 1부터 2분의 3 1부터 2분의 3까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sin 2의 3승 파이니까 8파이 x 자, 이렇게 되고 2분의 3부터 4분의 7까지 자, 이런 식의 fx를 저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좌표평면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려볼까요? 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너희들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이 살짝 왜곡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t가 0과 2 사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x축 y축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도 높이는 1, 마이너스 1을 그렸단 말이야.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한 요 정도를 2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0부터 2. 길이가 좀 이상하죠? 이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함수를 그려야 돼. 자, 주기부터 찾아야 되겠죠? 2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주기가 1이기 때문에 간격은 2라서요. 이렇게 그렸고요. 자, 두 번째 sin 4파이 x는 1과 2분의 3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3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2분의 3과 1 사이의 간격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수 sin 4파이 x의 주기도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가
2분의 3, 친구는 4분의 7.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되셨죠? 이렇게 쭉쭉쭉쭉 갈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2를 향해서 쭉쭉쭉 가는데 주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촘촘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되셨나요? 자, 오케이. 이제 이 친구가 fx인데, 이제 보십시다. 알파부터 t까지 fx, dx의 값이 0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0과 2 사이의 t의 값이 자 103개가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해결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고 이제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알파부터 t까지 fx, dx는 자 0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 방정식에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정적분 값이잖아요. 이 정적분을 넓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fx라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알파부터 t까지 fx, dx가 0이라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여기를 x축이라 하고 여기 어딘가에 fx라는 그림이 있다면 자, 알파부터 t까지 x가 알파부터 x가 t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 된다는 뜻은 여기 있는 넓이가 a라면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도 a가 돼서 결국은 넓이가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 되잖아요. 자, 이해가셨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한번 해석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알파 값, 알파가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알파를 저희가 한번 정해보고 문제를 해석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 알파부터 t까지가 0이 되려면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t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가 이제 이 두 개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다시 0이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넓이는 2배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였다면 t1은 하나 나오는데 이 친구의 넓이는 이 친구의 넓이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넓이가 상쇄되는 구간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알파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알파니까 알파를 제가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알파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를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부터 여기 어딘가까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넓이가 같다면 여기서는 알파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 값이 0이 되겠죠.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넓이 만큼 다시 이렇게 해서 빨간 넓이는 이렇게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있는 이 색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다시 같아질 수 있겠죠.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노란 놈의 넓이가 두 개 같고 여기 있는 빨간 친구들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으로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t의 값이 나오고 자, 다시 이 노란 두 친구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t의 값이 나오겠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넓이가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다시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두 함수는 합동이었습니다. 주기가 1, 주기가 1, 크기가 다 같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기가 점점 2분의 1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넓이와 같아지는 어딘가의 요 구간은 한 이 정도로 해볼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두 도형은 이제 더 이상 합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C3가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자, 계속해 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를 노란색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 두 친구는 지금 합동이기 때문에 자,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노란색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자, 이해가셨죠? 그러면 다시 노란색. 자, 이 친구도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가갈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T3면은 여기가 T4, 여기가 T5.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는 어느 순간까지 계속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T의 값이 정해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점점점에서 이 부분, 촘촘해지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너희들 이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어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넓이, 이 두 빨간 넓이는 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잘 보세요. 이 길이가 점점 더 길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기는 점점 반으로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될 거고, 그에 대응해서 자, 노란색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넓이는 같아야 되니까 또,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친구와, 됐나요? 자, 이 친구와, 다시 이 친구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넓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 색칠을 해보니,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야. 딱 이 X축과 교점까지 이 넓이.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대응되는 노란색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눈치채셨나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정적 값이 0이 될 수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배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T1, T2, T3 점점점 가다가 마지막 이 부분까지가 바로 T10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되셨나요? 자, 눈치채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내가 지금 색칠한 이 노란 색깔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노란색이 색칠된 부분은 넓이는 다 같습니다. 자, 이 넓이 같고요. 자, 이 넓이 같고, 자, 이 넓이와 이 넓이 당연히 같습니다. 개형은 점점 달라지지만 넓이는 같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넓이도 다 같은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빨간색의 넓이도 다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파부터 t까지 fx, dx 값이 0이 되는, 자, 이것을 만족하는 t의 값이 103개가 되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그림을 이어서 그렸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맨 끝이 여기가 t는 10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그리고 한 주기, 이런 식으로 한 주기에서 그것을 만족하는 t의 값이 두 개씩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t가 10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51개의 2배, 이렇게 해서 51개의 주기가 필요하고 한 주기마다 2개씩 있으니 결국은 이렇게 102개가 된다. 자, 이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해가셨나요? 자, 됐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 점에서 T103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알파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보세요. 알파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부터 0까지를 생각해 볼까요? 알파부터 0까지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결국은 이 노란 넓이는 두 개는 같아지기 때문에 이 빨간 넓이의 음수값이 나오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이 빨간 넓이의 음수값. 됐죠? 자, 그럼 이 빨간 넓이의 음수값만 구하면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적으면 알파부터 0까지 fx, dx의 마이너스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가 되겠죠? 이 값이, 자, 이 빨간색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빨간색의 넓이 T1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T2, T3, T4 이 좌표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넓이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자,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 마지막은 여기 있는 이 삼봉우리가 그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한다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저번 시간 한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그림이 A 사인 BX라고 해볼까요? 주기도 찾을 수는 있겠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주기를 찾으면은 B는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B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 fx가 있을 때, 자, 여기서 바로 할까요? 0부터 2b분의 파이까지 이 친구죠. 이 친구의 넓이, 이 친구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b분의 a가 되겠네요. 물론 이 두 친구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는 b분의 2a가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여기서 0부터 여기까지 2분의 1까지 이 전체의 넓이는 이 식이 자 여기 있잖아요. 이해가셨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이 파이를 b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2파이 분의 1이 될 거예요. 그것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두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넓이가 파이분의 1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결국은 주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어차피 공식을 대입하면 이 친구의 값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분의 1이라는 값이 이 친구의 넓이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넓이는 4파이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점점점점점 가서 이 친구, 자, 이제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자, 볼까요? 여기가 1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A2라고 보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A2. 자, 그러면 여기는 A3. 이 친구가 A4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나요? 즉, 이 친구는 2의 0승 곱하기 파이, 이 친구는 2의 1승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지, 자,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할까? 어디까지 가야지 이 값을 얻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이거 지금 51개였습니다. 51개. 51개인데 2의 1, 0승 파이부터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의 넓이 2의 몇 제곱일까요? 2의 몇 제곱일까요? 2의 50제곱 파이가 된다 이 말. 이해가셨나요? 자, 결과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 친구의 넓이가 2의 51승 파이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2의 51승 파이분의 1.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제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정적분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fx는, 자, 여기 있는 이 식이었죠? 그러면 이 친구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마이너스 없애고, 이 끝, 아래 끝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2파이 x dx. 이 친구를 구해보면, 자, 1차 합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2파이 분의 1이 될 거고요.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알파 0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계속 해보면 여기에 알파를 넣고 여기에 0을 넣고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여기 알파 넣어서 2파이 분의 1 코사인 2파이 알파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여기다 0을 넣으면 코사인 0은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다시 플러스가 되고 2파이분의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그럼 이 친구가 결국은 이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니, 자, 여기 바로 적어볼까요? 2의 51승 파이 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파이 약분되고 2 하나씩 약분되겠네요. 근데 요거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볼까요? 이 친구를. 이 친구는 1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되셨나요? 2는 약분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2 파이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2를 약분하면 이 친구는 2의 50승. 자, 보일까요? 다시 가려지겠네. 자, 여기 적겠습니다. 2의 50승 파이를 없앴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잘 봐. 1 마이너스 코사인 2 파이 알파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네요. 이 친구. 자, 되셨죠? 그러면 이 친구가 2의 50승분의 1이니 2의 마이너스 50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로 와봐서 이 친구는 로그 2의 마이너스 50승이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0이 될 거예요. 자, 오래 걸렸죠? 어려운 문제 맞고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림도 깔끔하게 그려야 되며, 특히나 이런 계산에서도 뭐 이런 마이너스를 다시 위끝 아래끝 자리 바꾸고 이런 작업도 필요도 좀 쌓일 겁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영상 멈추고 스스로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다시 그려놓고 두 번째 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풀이에서는 여기 있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정적분은 곧 넓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칠판을 보세요. 알파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는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에요. 선생님, 알파부터 t까지 아래끝 윗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정적분이며 우리 정적분은 상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함수가 되나요? 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윗끝에 있는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자, 수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 친구를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x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ft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되셨죠?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gt라는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 친구를 미분했다는 뜻은 g't가 된다는 뜻이고 g't가 ft가 되는, 즉 gt라는 것은 ft의 한 부정적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물론 이 gt라는 함수에서 알파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부터 알파까지 정적분 값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g 알파는 0이 되고 g't는 ft가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fx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g't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함수를 밑에다가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되셨죠? 자, 물론 자,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어져 있는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즉, 자, 여기 있는 알파부터 t까지 fx, dx 식을 자, 몇 년까지 적어볼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약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알파부터 0까지 fx, dx 자, 더하기 0부터 t까지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fx, dx는 0. 자, 이렇게 바꾸면 0부터 t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여기 있는 이 정적분 값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항을 해서, 자, 이 친구를 k라고 생각한다면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처음부터 그냥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k로 보면 되니까 이 친구는 0부터 t까지
자, 이항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부터 0 fx dx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를 통으로 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k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k라고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인 t의 개수가 103개다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고 결국은 y는 k라는 가로선과 gt 함수에서의 교점이 103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함수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gt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g't는 ft가 되고 이제는 g0은 0이 돼서 t축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g't는 ft입니다. 그런데 fx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x축을 t축으로만 바꾸면 우리는 g't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자, 이제 이어서 gt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도함수가 그려지는 상태에서 원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기점 세로선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도함수의 넓이만큼 함수값은 차이가 있어야 되니 이 친구만큼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자, 이 친구의 넓이 노란색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노란 넓이만큼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노란색 해서 올라온 높이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 이 친구들이 노란색이었다면 이 빨간색은 노란색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풀에서 보였듯이 그래서 이 정도만 올라갈 거예요. 자, 반 정도만 올라갈 거고 다시 내려오겠죠? 자, 이런 식의 그림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자, 그런데 G0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결국은 T축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이 그림이 y는 gt 그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되셨어요? 그럼 여기를 다시 y축으로 보면 자, 이제는 y는 gt는 그렸습니다.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k를 그려보면 결국은 이 빨간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이 103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103개는 홀수란 말이야. 지금 그림을 잘 여기에서 교점이 1개, 2개 생기고 여기가 T1, 여기가 T2가 되겠죠. T의 값은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가 T3, 여기가 T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2개씩 생기는데 지금은 103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되셨나요? 여기 어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딱 이 하얀 곡선에 접하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결국은 103개가 되고 그때의 좌표, 그때의 T좌표가 여기에서 T는 103, T10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되셨나요? 자, 결국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높이가 K 값입니다. 여기 있는 K 값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되셨죠? 결국은 이 높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이 높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풀이처럼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여기에 있는 이 높이가 된다 이런 뜻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여기와 여기까지에서의 높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구한 것처럼 이 친구의 넓이는 파이분의 1이었고 이 친구의 넓이는 2파이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와서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던 여기에 있는 이 넓이
좀 그림 이상하지만 자 갑시다.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뭐가 되는 2의 51승 파이분의 1이 되는 이 넓이가 있었고 그때 이 높이가 2의 51승 파이분의 1이 되면 됐었겠네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이 k와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결국은 첫 번째 풀이랑 똑같은 식이 펼쳐지고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되셨죠?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풀이도 이 두 번째 풀이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알파라고 했는데 지금 알파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알파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여기가 알파일 때도 결국은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알파일 때도 식의 변함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든 지금 보여준 이 풀이든 알파의 값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곳 또는 이곳만 되더라도 식은 변함이 없고 결국은 여기 주어져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파이 알파 값도 변함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첫 번째 풀이 또는 두 번째 풀이 둘 중에 하나 자기한테 맞는 설명을 잘 숙지해서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가 우선이 될 거고요.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으로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